수도인 판경으로 5명의 딸들과 함께 열왕자 가족이 이사를 오는데 드라마 오복인문입니다. 첫째 수아, 셋째 강령, 넷째 호덕, 다섯째 낙선, 그리고 양녀경로까지 혼인을 해 판경에 살고 있는 둘째 딸 복혜의 집으로 향하지만 복혜를 만날 수가 없었죠. 복혜의 남편 둘째 사위 범양한, 아내인 복혜에게 맞고 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범양한, 속내를 모르는 자아는 부인 복혜를 악덕 부인이라 칭하자 억울하기만 하죠. 이 모든 사실을 들키기 싫어 엄마와 자매들이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복혜. 부인 복혜가 처가 사람들과 놀러 간다는 말에 그저 신난 범양한. 하지만 갑자기 온 부인 때문에 아픈 척을 하다 만병통치약이라는 아이의 오줌까지 먹게 됩니다. 한편 끼리끼리라고 했던가요? 범양한의 예쁜 자매들 소문의 친구들은 몰래 엿보고자 연호비의 분장까지 해등장하고 결국 셋째 딸 강령에게 뺨을 맞게 되죠. 맞은 것을 자한과 범양한에게 알리는 친구들. 뭘 잘했다고. 이렇게 모두 모이게 된 엄마와 딸 5명 그리고 데려온 딸 1명. 이미 고향의 땅을 모두 팔고 와 돌아가지 못하니 그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필 장소가 자한의 건너편인 거죠. 이미 친구들 사건 때문에 자한과 강령은 앙숙이 되었으니 두 사람은 물고 뜯다 얼레리 될 예정일까요? 드디어 개업. 사복제는 가성비 좋은 차를 자매들이 출중한 솜씨를 뽐내며 팔게 되는데요. 이때 가게에 찾아온 황제의 총애하는 첩의 동생 양선. 이전 절에 기도를 할 때 놓고 간 그림을 보고 첫째를 찾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괴롭힘을 당한다 생각한 다섯째는 거지들을 불러 모아 양선을 거짓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후 양선의 존재를 알게 된 가족들. 피해 보상을 해달라며 찾아오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여자를 찾는 양선. 이에 셋째가 자신이라며 앞으로 나오죠. 그 프로포즈를 하는 양선 엥? 여기서 또 꾀를 내는 강령입니다. 술을 잔뜩 먹이고 자신과 혼인을 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데 그리곤 술 취한 양선에게서 치마의 글을 받아내는데요. 바로 황제를 모독하는 글. 우여곡절 끝에 황궁으로 들어가게 된 치마. 결국 황제가 보게 되고 치마를 사온 관리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선과 강령은 결국 혼례를 하게 되는데 혼례 시작 전 두 사람을 막아서는 자한. 형식적으로는 친구 범양한이 도와달라는 말에 도와주는 거지만 사실 은근 자한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강령이었죠. 치마에 글을 쓴 양선은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넷째와 다섯째. 한편 자한은 셋째 강령을 도와줬지만 감사 인사는 받지 못했죠. 이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다른 친구 양준경이 중간에 술을 썼던 것. 억울한 오해를 받아 술따기까지 맞게 되는데 그래 이래야 더 애틋하게 둘이 사랑하지. 실컷 오해해라. 매번 오해가 쌓여 물사대기, 뺨맞기, 술따기 연속해서 맞게 되는 자한인데요. 친구인 양준경은 자한의 이름을 팔아 양녀 경로를 꼬드겨 나쁜 짓을 하려 했고 그로 인해 친구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한이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려는데 강령의 오해를 받고 물사대기를 맞고 진짜 진실을 알면서도 자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강령. 그 후 자한은 강령을 찾아와 복수를 도와준다 말하는데요. 자신이 물따기까지 때렸는데 자신을 도와준다니. 일단 속는 셈 믿어보기로. 밤만 되면 꼬신 여자를 따라가던 양준경을 알고 밤까지 기다렸다 따라가는 강령과 자한. 이런 양준경에게는 몽둥이 찜질이 최고. 자한의 도움으로 복수를 한 강령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시장에서 그녀가 눈독 들인 물건까지 건네는 자한. 그렇게 집에 도착해 강령이 들어가자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 까치발까지 하는 자한. 벌써 시작됐구나. 한편 최근 여자 납치가 성행인 가운데 자매들은 어딜 다니든 보디가드를 대동했는데요. 놀기 좋아하는 넷째와 다섯째가 보디가드를 데리고 야시장을 가고 도성에 불이 난 틈에 둘째와 셋째가 납치를 당하는데 납치를 당했지만 생각보다 잘 해내는 두 자매. 물론 납치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는 자한과 범양한입니다. 납치 형식으로 셋째를 데려오자 놀란 강령은 공격하려 하지만 이내 자한의 향기를 맡게 되죠. 도움을 받아 도성으로 들어가려는데 여자 혼자 남자와 돌아다니는 것을 걱정하는 강령을 배려하는 자한. 집에 도착한 강령에게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는 자한인데요. 고백했네 했어. 납치당한 딸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한편 자한의 엄마는 아들 며느리 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령에게 혼례를 제안하겠다는 자한. 혼례 제안서를 받고 찹찹해진 엄마인데요. 거기다 포악하다고 소문난 여씨 집안의 자신과 혼인을 하겠다는 자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한 강령. 이에 역대급 프로포즈를 하는 자한인데요. 이 세상의 강령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경할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멘트를 해버리죠.
결국 로양 고향집에 있는 가장 높은 매화나무 가지를 꺾어다 주면 혼인을 하겠다는 강령. 자아는 출발하고 강령은 언니의 지도를 받으며 혼례복에 금수를 놓는데요. 하지만 보낸 혼례 사례품들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죠. 결국 자아의 엄마는 이 혼인을 반대한다는 뜻인데요. 핑계는 첫째의 사별이 걸린다는 자아의 엄마. 이혼도 아니고 사별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해? 이에 분노한 강령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언니는 절대 불운한 사람이 아니라며 파혼은 선언해버리죠. 하지만 이때 매화가지를 꺾어온 자안, 손이 다 망가져버렸는데요. 자안의 엄마 때문에 이미 강령은 마음이 돌아선 상태. 자신의 혼인이라며 한번 만나서 오해를 풀자고 하지만 믿어주지 않는 강령입니다. 그래놓고 자안이 화나서 버리고 간 매화와 물건들을 간직하고 있는 강령. 한편 도성의 과거를 위해 남자들이 모여들고 이걸 남편감을 찾는 기회라는 첫째. 학식이 높은 두왕이는 상인에게 자신의 딸과 혼인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이때 손님으로 온 자안. 생각보다 오지랖퍼인 자안은 참견을 하며 그림을 그리게 해 결정하자는 제안을 하고 물론 답은 정해져 있었죠. 두왕이는 상인의 집 앞에 비난의 시구절을 써놓고 가버렸다가 결국 두들겨 맞게 되는데요. 또 오지랖 부리는 자안은 그런 그를 도와줍니다. 자안은 두왕이를 구해주며 그래도 좋은 혼례자리라고 말해주지만 대쪽 같은 두왕이 맘에 품은 사람이 있기라도 한 걸까요? 한편 사복제는 형식적으로 이윤을 내고자 과거를 보러 온 향시 합격자를 위해 글짓기 대회를 열고 우수자에게 무료차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미래가 보이는 향시 합격자를 골라 사윗감으로 점 찍을 예정이었죠. 이에 자아는 사람들이 사복제로 몰리자 글짓기 서바이벌을 열어 심판관으로 유명학자를 모셔놓는데요. 결국 선비들은 모두 법로로 향하고 사복제에서 강령의 사윗감을 고른다는 소식까지 들은 자아는 상처받은 느낌이죠. 글짓기를 통해 최종 2명이 뽑히게 되며 다시 한번 사윗감을 픽하기 위한 대결을 요구하는데 자인의 요청을 받아온 두왕이는 이미 자신이 기혼자라며 부인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강령의 혼인을 방해하고 있는 자안. 사윗감 픽은 물건 넣었지만 돈은 많이 벌게 된 사복제. 어느 날 첫째는 길에 쓰러져 있던 두왕이를 발견해 데려오게 되는데요. 사윗감으로 점 찍었던 두왕이기에 회복할 때까지 집에 머물라고 하지만 소식을 들은 자아는 자신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가려 하죠. 물론 강령의 혼인을 막기 위한 작전인데 결국 여씨 집안에 머물게 된 두왕이. 그런 그를 계속 방문해 두왕이를 돕는 자안. 이것 역시 혼인방해 작전인가요? 자안의 방해를 눈치챈 언니들과 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어린 동생들. 여씨 집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령의 이름으로 두왕이를 공략 중인데요. 아빠에게 받은 벼루에 밤새 좋은 글귀를 조각한 강령. 이를 일부러 깨트려버리는 자안. 그래놓고 주어가 집에서 깨진 벼루를 맞추며 질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령을 찾아와 두왕이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며 자아는 벽장 안으로 강령을 들여보냈는데요. 며칠 전 두왕이가 거절했던 혼처의 류낭자가 찾아와 자신을 왜 싫어하냐 묻는데 두왕이 나쁜 점을 보여주려다 오히려 그가 정직하고 청렴하며 학식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주게 되어버리죠. 강령에게 매달리는 거 밖에 할 게 없네요 이제. 그 후 누군가 류낭자의 집에 오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왕이의 엄마. 사실 류낭자가 강제 혼인을 위해 두왕이의 엄마를 판경까지 모셔왔던 것. 그걸 도와준 사람은 강령과 려씨 집안. 이에 두왕이의 엄마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과 아들이 혼례를 해야만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강령과 두왕이 혼인은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리는 건데요. 혼자 자안이 준 선물을 만지작거리고 있던 강령에게 슬쩍 떠보는 첫째 언니. 자안이 다쳤다고 말하자 허둥대는 강령. 마음은 숨길 수가 없죠. 그날 밤 자안은 강령을 찾아왔는데요. 결국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고 이대로 돌아가게 되죠. 괴로운 자안은 낮술 잔치를 벌이는데 그런 자안을 보다 못한 범양아는 여씨 가족은 아빠가 일찍 죽고 난 뒤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며 악착같이 살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전해주는데요. 자안이 조금 더 수그려 주라는 뜻일까요? 시험을 보러 가는 두왕이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향시에부터 판경회와 정시를 보러 가는 두왕이. 한편 연말이라 황제가 지나간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 물건들을 많이 잃어버렸을 거라며 길거리에 물건을 주우러 가는 자매들. 이때 전에 자안을 처음 만난 날 망가뜨린 옥빛 장식을 줍게 되는데요. 망가뜨린 장식품을 혼례 때 주려고 준비했는데 이미 두왕이와 혼례가 결정되자 이렇게 준 사실을 듣게 되죠. 자신을 잊게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냉정하게 돌려주는 강령. 한편 시험에서 1등을 하게 된 두왕이. 곧 황제의 앞에 전시를 갈 예정이고 자아는 장사를 위해 천주에 가려는데요.
당시 위험한 지역이기에 아들이 죽을까봐 막으려는 자한의 엄마. 갑자기 려량자를 찾아 아들의 혼인을 추진해버리는데요. 아니 뭐 장난하나? 심지어 사촌동생과 그의 아들 조카 범양한과 함께 대책회의까지 하죠. 범양한은 부인인 둘째를 이용하지만 첫째가 가장 큰 난관. 물론 이미 자한이 천주에 간다는 소식에 강령은 기도 중이긴 하지만요. 자한의 엄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몇 달 전 자한과 혼례하기로 했으면서 두항이와 혼인을 한다며 난리를 치고 동네방네 소문까지 내는 중. 그 시각 범양한에 의해 갑자기 납치가 되어버린 자한. 이것도 엄마 집 같은데요? 천주에 가려거든 혼인을 하고 가라는 자한이 엄마. 강제 혼례를 진행합니다. 자신은 곧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어 혼인에 관심이 없는데 그녀가 원한다면 하던지 말던지 큰소리치던 자한. 하지만 가마 안에 있던 여자는 바로 강령. 급 태도를 바꿔버리는 자한인데요. 결국 그렇게 원하던 혼례를 하게 된 강령과 자한.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자한의 엄마가 난리를 쳤을 때 이미 려씨 집안은 가족회의를 통해 강령이 자한과 혼례를 하고 싶은 것을 확인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죠. 서로 답답하기만 하던 자한과 강령의 혼인 클리어. 이렇게 싸우다 결국 할 거면서 참 돌고 돌아왔네요. 아직까지는 셋째인 강령의 혼인 이야기로 가득 찼던 드라마 오복인문. 아직 딸이 많이 남아있죠? 거기다 강령과 결혼할 뻔한 두항이 역시도 이 집 딸과 연결되어야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드친자의 드라마 리뷰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화도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